한국사 전공했다가 그다음 영어로 전공 바꾸고 그 일을 계속 했었는데 원래 엄마가 되게 약하세요. 온갖 병을 다 갖고 계신데 그렇다고 해도 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알아보질 않았어요. 근데 이 유산화는 제가 살을 빼려고 만나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니까 제가 건강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다이어트 프로그램 자격증을 땄어요. 날씬히 하진 않지만 상처 있어서 그래요. 뼈가 굵어서 그렇지 살이 별로 없어요. 봤어요. 통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조금 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이제 우리 가족들 친정 시대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일단은 우리 가족의 건강은 괜찮은가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입맛은 항상 없지 않아요. 항상 있어요. 너무 넘쳐나. 이것도 안 해. 너무 잘 먹어요. 근데 문제는 식사 습관이 저는 좀 규칙적이진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좀 덜 배고프고 오후 한 2, 3시까지 저는 안 먹고 참을 수 있어요. 그냥 물 마시고 음료수 마시고 참는데 그 다음 이후에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폭식을 해요. 잘 때까지. 엄청 많이 먹고 또 저녁 되면은 7시 되면은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서 맥주가 땡기고 지금은 신지기해서 못 먹지만 좀 맥주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술을 좋아해가지고 그럴 때 과식부터 이제 술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트는 저도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하지만 애들 반찬 그리고 식구들 반찬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근데 인스턴트 한두 개씩은 다 있잖아요 냉동실에. 그런 걸 찾고 먹게 되고 저는 과식이고 편식도 우리 딸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면 얘는 나야. 어릴 때 제가 편식이 엄청 심했어요. 파 싫어하고 버섯 싫어하고 양파 안 먹고 버섯도 20살 넘어서 먹고 뭐 마늘 이런 거 통마늘도 한 25살 넘어서 회사 다니면서 그때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 인정하고 나니까 우리 애를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싫은 거예요. 너무 쉽게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애 면역력이 되게 약했어요. 그 조리원에서 2주 있다가 나오자마자 첫째가 병원에 가래요. 감기. 그때부터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좀 커서 한 4살 때인가 어느 순간 제가 병원 하도 가길래 그 편한 가계부라고 핸드폰에서 쓰던 거 쓰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병원 얼마나 갔지? 한 달 이상을 제가 항생제 처방을 받으면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먹이다 보니까 이게 그만큼 먹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아이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좀 자주 걸렸었어요. 첫째가. 그래서 유산화 만나서 처음에 다이어트로 만났지만 이제 그 자세한 설명을 듣고서는 이제 유산화 제품을 먹이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면역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제일 알기 쉬운 게 이렇게 같은 날씨에 나왔는데도 사람마다 건강 상태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희 남편 장이 안 좋아요. 똑같이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도 장 트러블, 바로 화장실을 가요. 그러니까 막 장이 너무 안 좋은 게 그냥 바로바로 느껴지는 이런 데서 면역력 차이가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랬을 때 건강을 위협하는 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일단은 3가지만 볼 거예요. 한국인한테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첫 번째로 보면은 나트륨. 그 한국인 식단에 보면은 국물 들어간 것도 많고 뭐 김치도 맛있지만 김치도 좀 나트륨도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트륨을 먹었을 때 생기는 게 혈압을 올려요. 나트륨이 이제 급하게 들어가게 되면 혈관 내에 있는 혈류량을 상승시키고 증가시켜요. 그리고 위암 발생률도 높아요. 이 점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짜게 먹으면 안 좋고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안 짜게 먹는 것 같은데 하지만 나트륨이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골다공증을 유발해요. 왜냐면 소변으로 칼슘을 배출시켜 버리거든요. 나트륨을 먹으면.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방해해요. 이 인슐린 분비 도움을 주는 칼륨까지도 분비되는 거를 이제 못하게 배설 촉진을 시켜버리고 장에서 아연 흡수를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약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땅땅땅 나와 있는 거 있죠. 막 비타민을 홍보하는 거. 아이들은 이 아연을 먹이시고 뭐 비타민 C를 먹여야 되고 비타민 B 나와 있고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나트륨 특히 저희 둘째가 어저께 백숙을 또 먹는데 그렇게 나트륨을 좋아해요. 소금을 엄청 찍어서 먹어요. 먹으면서 달다. 5살. 그리고 막 제가 쌈장을 안 꺼내놨어요. 어저께 오이를. 그냥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쌈장을 지가 의자로 옮겨가지고 냉장고에 가서 된장을 한컵 꺼내가지고 온 다음에 한 번 떴거든요. 충분히 먹으려면 떴는데 엄청 많이 묻혀가지고 먹은 다음에 계속 먹는 거예요. 거기에 나트륨 있죠. 삼계탕 하면서 제가 간을 좀 약하긴 했지만 나트륨 넣었잖아요. 소금. 넣었죠? 또 이 고기 찢어놓은 거 또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물을 먹고 새벽에 또 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얘가 아연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아연은 면역력과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면역력도 약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다 알고 있어. 염분 섭취를 줄여야 돼. 그 국물 있으면은 먹지 말고 건더기만 먹고 먹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그릇 바닥에 보일 때 그치? 아 좋다 이렇게 먹는 타입. 근데 제 동생은 살찌는 것도 싫어해서 건더기만 먹는 타입. 건더기 먹어서 살찌는. 아 그래? 하지만 우리 특별하고 우리는 살 근육 살 별로 없어. 뼈. 덕분에 덕분이에요. 뼈 다 만져봐야 다 뼈. 살 없어 살 없어. 진심이에요. 나 뼈야 진짜. 파, 마늘, 생강, 고춧가루 이런 소스를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음식은 식은 후에 간해야 되는 건 아시죠? 아는데도 이제 성격 급해. 빨리 간해서 맛봐서 막 괜찮으면 먹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끓는 도중에 하는데 원래는 식은 후에 간을 해야 얘가 정상적인 간이에요. 뜨거우면 이 간이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외식이나 화학 조미료 사용을 자제해야 돼요. 다시 다죠. 다시다. 저희 집엔 다시다는 없어요. 저희 엄마 자체가 다시다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화학 조미료는 없지만 다른 데도 다 나트륨도 많고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만 화학 조미료는 피하는 게 좋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뭐 미원도 있고 다시다도 있지만 뭐 어머니 집에 잠깐 가는 거니까 그건 하나 안고 먹긴 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위험한 건 당. 지금 우리가 먹은 게 제가 아까 원래 인스턴트 커피는 하루에 한 잔 꼭 먹어요. 전 또 처음에 디톡할 때도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인스턴트 커피는 포기 못한다 해서 아침에 꼭 한 잔 먹어야 된다. 그 약간 중독성 있죠. 회사할 때 4-5잔 마셨지만 그래도 하루 한 잔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한 잔 고민하다 먹었어요. 왜냐면 이거 정리하면서 나왔거든. 인스턴트 당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 중이니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막 먹는 거야. 근데 이런 당이 들어가면 뇌 식욕 중추를 자극을 해가지고 과식을 유발해요. 그 과식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예요. 당 섭취를 그래서 줄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한 당을 섭취하게 되면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 등도 생겨요. 이게 다 온전한 이유는 아니지만 심해지면 그리고 과격한 행동도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뇌 기능 저하, 뇌 시냅시스의 활성 문제가 생겨서 세포 간의 신호 전달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불안, 집중력 저하 점점 심해져서 치매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당을 많이 섭취하면. 그리고 노화 촉진. 콜라겐 우리 뭐 자세히 몰라도 뭐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콜라겐, 엘라스틴 막 듣잖아요. 근데 콜라겐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다들 설탕을 덜 드신 것 같아요. 아 노화가 없어. 나이도 깜짝 놀랐잖아요 아까. 그리고 활성산소의 생성을 촉진시켜요. 그러니까 산화 과정을 빠르게 하는데 산화는 피부에 이렇게 피부 그 노화랑 같은 거예요. 그 세포가 산화돼서 늙는 것처럼 피부가 노화돼서 늙는 것처럼. 그래서 단백질 조직 장기 손상을 일으키고 간질환과 신부전, 백내장까지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산음료 제가 원래는 그렇게 별로 안 먹는데 셋째 임신한 이후로 이렇게 그러니까 싸한 거 맥주 못 마시니까 싸한 거 사이다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당이 엄청 많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탄산음료 대신에 가정용 음식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뭐 과일 주스 먹게 되면 이렇게 집에 있는 과일로 갈아서 오렌지 주스를 사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먹는 게 낫고요. 그리고 설탕 대신에 천연 당분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설탕은 사탕수수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한 64가지 그런 그 영양성분이 다 파괴되고 천연 성분도 90%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당덩어리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영양 성분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솔직히 잘 봐도 어쨌든 헷갈려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설탕 무첨가라고 하면은 사고 싶죠. 근데 설탕 무첨가라고 돼 있어도 액상 과당이라고 들어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걔가 더 빨리 몸에 흡수돼 버려요. 당이. 그거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외식이나 외식 어떻게 외식 제일 세상 편한 게 외식인데 누가 밥상 차려주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15년대 둘째 나왔는데 그때 좀 지나서부터 미세먼지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있긴 했대요. 단지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런 게 좀 늦어졌을 뿐이지 미세먼지는 우리가 그냥 날씨가 뿌옇다 이렇게 했지만 15년도쯤부터는 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기관별로 뇌에서는 뇌졸중이나 뭐 치매 유발할 수 있고 눈에는 우리
그 밖으로 나와 있는 장기가 눈이잖아요. 이 눈에 이제 붙어가지고 염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코에는 흡입 때문에 폐포까지, 폐 안까지 딱 붙어버린다는 얘가 안 빠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혈액까지 또 들어가고, 피부는 바로 접촉하니까 모공 속으로 들어가고, 심장 쪽에는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있어요. 칼슘의 대사예요. 칼슘은 피에는 꼭 1%가 필요하고, 피에 1%가 없으면 뼈에서 뽑아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뼈에도 이제 부족해지면 그게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고, 뼈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섭취는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그리고 태아, 우리 내 태아. 태아한테는 허벅지, 머리 등 성장 장애 저하를 일으킬 수 있고, 자궁속 폐반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태아의 혈액 공급이 안 좋을 수 있대요. 그리고 태아의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저는 물은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물도 물 많이 마셔요. 저 차를 많이 마시고요. 커피도 먹고 뭐 커피는 안 좋은 거 아니까 빼도 차를 많이 마셔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차와 물은 달라요. 그냥 물을 먹게 되고 너무 찬물보다는 우리 인체 온도가 36.5도이기 때문에 약간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그래서 호흡기 좀 촉촉하게 해주고 미세먼지를 이제 계속 씻어주는 물의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물은 꾸준하게 드셔주시고 깨끗하게 씻기.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은 기본이고 발도 기본이고 그냥 코 아직 코를 세차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코 세척도 중요해요. 끼니까. 그리고 전신을 씻어주는 게 제일 좋죠. 특히 미세먼지 너무 심하면 뭐 매일 씻어도 그래도 더 주의해서 씻어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는 하도 미세먼지랑 초미세먼지 또 적응돼서 그런지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도 써야 돼. 미세먼지가 뜨고 초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뜨면은 마스크, 모자, 안경. 왜냐면 두피에도 얘가 끼면은 영향을 주거든요. 모공을 막고. 해조류 음식, 미역, 다시마, 파레토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서 중금속도 같이 배출해요. 그리고 미세먼지 이제 중금속도 껴서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 다 배출을 하려면 솔직히 저리 파레토 이런 거 많이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고함량의 식이섬유를 먹어서 혈액 속에 들어가 있는 중금속이든 그런 먼지든 다 같이 끌어가지고 같이 빠지는 식이섬유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만이 나왔지만 비만이 왜 자꾸 위험하냐라고 하는 거는 비만은 만병의 근원인 건 아시잖아요. 비만으로 인해서 선투치의 능력도 저하되고 관절염, 출산염, 지방간 등등 온갖 병을 유발하는 게 비만이에요. 그러니까 날씬해서 예쁜 거? 그거 조심해야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건강 때문에 살을 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용어 자체도 살 빼서 날씬해지세요 이게 아니라 식이 조절을 하세요라는 의미가 원래 다이어트예요. 살 빼는 건 뺀 다이어트. 그냥 다이어트는 그냥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식이 조절하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에는 뭐 이것 말고도 당연히 많겠지만 제일 중요한 뭐야?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솔직히 엄마들은 제일 공감하는 게 애 낳으면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못 자요. 솔직히 옆에서 뒷치가 이렇게 살짝만 움직여도 전 깨거든요. 안 깨고 싶은데 깨요. 뒷치가 칭얼대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고 적정 수면 시간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먹는 게 중요하고 청국장 요구르트는 발효식품. 이거에서는 뭐가 느껴지죠? 발효식품에서는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기초 체온을 올린다. 특히 겨울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목에 스카프라도 하나 하고 머리에도 뭐 하나 쓰고 내복 입구에서 기초 체온을 올리면 면역력도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한국인이 잃어버린 영양소 되게 많죠. 근데 그 중에서 5가지를 고른다면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리보플라빈은 비타민 B2예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약국에 가면 다 이렇게 광고 문구 적어져 있던 것들 같지 않으세요? 뭐 체내의 에너지 대사를 위해서 비타민 B군을 많이 필요하신 분은 비타민 B를 드세요. 그리고 영양주사 맞으세요 하는 것도 보면 뭐 필요하신 분들은 와서 주사 뭐 링겔 이거 맞으세요 하는 분들은 다 그거는 비타민 B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랑 비타민 C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A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개씩 하나 이제 본다면 우리가 가장 뭐 약국이든 다른 뭐 광고에서든 많이 보는 영양소 중에서 우리가 몇 개 골라서 본다면 비타민 C. 원래는 인간도 몸 안에서 비타민 C를 생성할 수 있었대요. 근데 진화하는 과정 안에서 인간만이 동물들 중에 인간만이 비타민 C를 생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C가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은 각기병 걸리는데 우리 옛날 같은 상황에 못 먹고 살 때 그럴 때 각기병 걸리잖아요. 근데 각기병 때문에 죽어요? 안 죽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린대요. 그거는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비타민 C는 영양제가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물질이다. 그냥 비타민으로 보는 게 그 이상인 거예요. 비타민 C는 꼭 몸에 필요한 거. 근데 우리가 꼭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그동안 견뎠던 거는 땅에 있는 비타민 C 성분들이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막 자꾸 이런 영양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땅을 우리가 그만큼 많이 썼기 때문에. 땅 속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드셨던 만큼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비타민 C 얘기를 하는데 얘가 가장 많이 하는 역할이 항산화제 역할. 염증을 억제시켜요. 염증이 문제잖아요. 내가 숨 쉬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지만 그게 이제 해독되면서 몸속에 또 다른 독소가 생기고 그런 게 막 쌓여서 염증이 생기고 내 몸 중에서 약한 부분으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덜 되게 하기 위해서 항산화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인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을 3분의 1을 차지하는 콜라겐 생성도 도와주고 조직의 성장 및 복구 그리고 스트레스 조절 물질이기도 하고요. 현대인이 제일 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잖아요. 저희 남편이 어저께 집에 안 왔어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일이 너무 많아서 못 온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싸우다 갔다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살아있다며 전화가 왔더라고요. 진짜로 다시 할까? 근데 요즘에 약간 좀 매트리스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예전에 지금 공장 만들기 전에 OEM 방식으로 했던 거에서 그 나돈 그게 조금 나았던 게 있어가지고 원자력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겠죠. 그렇지 않아 요한인데 어떻게 스트레스도 받고 있어. 그 조절 물질 이게 비타민 C고 그리고 면역계를 증가시켜서 감염, 암 등 다양한 질병에 이제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감소, 고혈압 및 동맥경화, 약물 및 화학물질의 간 해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많은 역할을 하죠. 엄청 여기 다 적지는 않은 거예요. 엄청 많은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C예요. 그리고 우리 많이 가면 특히 애 키울 때 아연. 저는 첫째가 하도 안 먹어가지고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거기 약간 한 달 반 다닌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 저한테 영양제를 권하지도 않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아연이 필요하고 칼슘 이렇게 팔랑팔랑 이거 먹으면 우리 아이가 잘 클까 해가지고 그냥 제 스스로 10만 원 넘게 샀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먹이지 못했어요. 왜냐면 약도 가려 먹어. 이 영양제도 입에 안 맞으니까 안 먹어요. 아이업에서 막 사서 젤리 같은 건 겨우 먹였지만 젤리 형태 건 겨우 먹였거든요. 오메가도 뭐 사와줘도 안 먹어. 집에 막 남아가지고 나중엔 다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먹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트륨 흡수를 하고 한국인은 권장량보다 많이 먹고 있고 그러면은 아까 아연이 흡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무한 궤도를 도는 거 안 좋은 악의 순환. 보면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아연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역력 향상시켜야 되고 항염증, 항산화제 역할도 하고 심혈관 건강도 도와주고 호르몬 균형 유지랑 설사 예방도 하고 임신 가능성 증가 많이 드세요.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그래서 특히 왜 임신하고 13주, 14주까지는 아연을 주잖아요. 보건소에서 줄 만큼 중요한 영양소인 거예요. 골격 형성에 중요해요. 그리고 근육 성장과 회복을 도와주고 당뇨병, 심혈관 건강, 간 건강 등등에 되게 관여하는 게 아연인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아인 거예요. 아연이 결핍되면 어떤 게 오냐면 자꾸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성장은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성장 기현, 근육 약화, 식욕 부진. 이게 나트륨하고 다 연관된 거예요. 안 먹었는데 짬에 좀 먹는데 나트륨을 먹었는데 아연이 또 빠지네 또 안 먹는데 이게 무한 반복인 거예요. 면역 기능 감소할 때 병원 가고 또 아연 먹었는데 이게 먹여봤자 안 좋은 것도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리고 상처 회복이 더디고 모발이나 손발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아연이 부족하면. 그리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감소해서 호흡기, 위장과 감염 빈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분들이 채식주의자인 분들이 많이 보이고 위험한 자, 그리고 영유아 어린이들한테 빠른 성장을 하면서 좀 더 많은 양의 영양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는 정말 최소만 권하거든요. 이만큼 먹었을 때 이 병이 안 걸릴 그런 최소량만 권하기 때문에 그만큼에 맞춰서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먹여야 되는 거고 피임약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급성 만성 설사하시는 분들은 아연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B군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가면은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비타민 B군을 드세요라고 하는데 아까도 보면 한국인한테 부족한 게 리보플라딘이었죠. 그게 비타민 B2예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역산도 비타민 B군 중에 하나인 거고. 그래서 비타민 B2만 그냥 한번 보면 생활 에너지
생생에 필요한 아이예요. 그리고 얘는 수용성이라서 어긋남이 필요한 만큼 쓰이고 빠지는데 나중에 소변 한번 보실 때 본인들의 소변세를 한번 보시면 저도 예전에 못 느꼈는데 이 색이 헬스백을 먹고 나면 되게 노랗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고함량의 비타민 B군을 먹고 이제 먹고 꼬리 부분 원래 이 비타민 B2군이 물고기 모양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형광색, 노란색 계열이에요. 근데 이게 다 쓰이고 나서 그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소변에 녹았을 때 노란색이 나와요. 근데 수분 섭취가 또 부족하다 보면은 막 녹색도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충분한 물을 먹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아이 키우면서 그리고 임신했을 때든지 모든 면역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유산균이죠. 프로바이오틱스. 면역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곳이 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도 나오고. 그 말은 즉 장이 건강하면 행복 호르몬도 나와서 나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유산균 먹어서 그런가? 아니 원래는 유산균 저 잘 안 먹어. 왜냐면 애기 둘 먹이기도 그렇고 남편이 장이 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편 먹이다 보니까 제 차이는 안 했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 잘 먹어야 돼요. 유산균을 잘 먹어줘야 나중에 전 둘째까지 자연분만 했으니까 자연분만 한다는 조건을 봐도 얘가 이렇게 제 질을 통과해서 나왔을 때 1차 면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제 장 관리도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몰래 먹어야 돼요. 첫째랑 둘째가 진짜 유산균 먹자 하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몰래 먹어요. 아들이 이거 먹어야겠네 하면서 5살짜리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맛있겠다. 난 이거 안 먹고 이거 먹어야지. 유산균 잡으러 막 자꾸 올라가요. 그런데 이 장에는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있어요. 내가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이 장 상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가 솔직히 좋진 않잖아요. 저희 엄마도 국수집을 하시지만 좋은 음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맛으로 먹는 거지. 먹었을 때 장에 들어갔을 때 얘가 유해균 쪽으로 좀 더 붙잖아요. 안 좋은 성분이니까. 그럼 유해균의 영역이 장에서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럼 내 장 상태는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더 좋은 균, 유익균을 넣어서 내 장 상태를 유익한 쪽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요즘에 포인트를 두고 보셔야 되는 게 유산균 고를 때는 이 유산균도 먹이가 있을 거잖아요. 프리바이오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고르셔야 되고 그냥 여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장균 수. 정말 소장과 대장까지 살아가는 균 수가 몇 마리인지를 뒷쪽면 봐가지고 잘 확인하고 사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먹을 때도 있잖아요. 애들도 먹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항생제 복용하실 때에는 유익균도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항생제 먹기 전에 유산균을 드시는 게 아니라 먹고 나서 시간 텀을 줘요. 저 처음에 이거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소비자분이나 같이 하는 파트너분들한테 얘기해주면 소비자분들이 되게 놀라세요. 그렇군요. 이거 하나만 들어도 정말 큰 정보인 거야. 왜냐면 좋은 유산균 먹었는데 항생제 먹으면 결국은 내장은 또 공백인 상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다 열려있는 거예요. 아무 균이나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먹고 나서 다른 걸 다 죽였다면 그 다음에 좀 시간 좀 두고 좋은 균을 넣어줘야 내 장은 다시 좋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면역력은 장에서 70%를 관여하고 나머지는 자율신경 균형에 의해서 호르몬 생성이 면역 기능을 잡아요. 내 마음 명상하세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면역력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키우다 보면 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도 뭐 여자아이는 작아도 이뻐, 귀엽고 응? 얼굴만 이쁘면 돼, 날씬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남자애들이잖아요. 키 성장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작으니까 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작아서 그래, 그런 걸 수 있어요. 하지만 장난 못해. 유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질병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양 섭취가 조금 더 해주면 얘가 클 수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유전은 벌써 물려줬으니까 영양을 조금 더 넣어주는 부분을 하셔야 돼요. 청소년들은 성장 호르몬의 원료인 단백질, 근육과 뼈의 재료인 단백질하고 먹여주셔야 되는데 하루 건강 섭취량을 먹이려면 삶은 계란 10개 드실 수 있죠. 매일매일. 못 먹어요. 그리고 우유 8컵. 하루 이틀은 내가 진짜 크기 위해서 먹겠다고 해도 그 다음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피와 관련된 뼈의 주성분이 칼슘. 주요 성분이 우유, 치즈, 멸치, 해조류 등이 있는데 멸치 5장씩, 치즈 15장, 우유 5컵 이렇게 하루하루 먹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보면 청소년들만 칼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유아, 청소년, 성인,
임산부니 곧 수유할 시기지만 칼슘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의 연령대 얼마인지 보고 칼슘을 지금 체크를 하셔가지고 같이 드셔주셔야 돼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 이런 거 안 좋은 거 알고 있고 규칙적인 생활 중요한 거 알고 있고 하루 세 끼 식사는 제때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대뇌일체에서 오늘 챙겨주는 걸로. 그러면 이렇게 자꾸 뭔가 영양제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왜 먹어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해오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음식과 동등해요. 지금 아침에 저는 아침 바쁘게 나오다 보니까 2차차 좀 먹었고 커피, 인스턴트 원래 먹으면 안 돼요. 당덩어리 어제 먹었고 빵 먹었어요. 그럼 솔직히 골고루 된 영양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건 그냥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면역력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왜 학교에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은 뭐 5대 영양소에서 배웠었죠. 요즘에는 뭐 6대 영양소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해서 7가지 나오고 하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있고 요즘에 대장암에 그 환자 수가 너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랑 물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질환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도 있고 항종호르몬도 있고 항생제, 미세먼지, 자외선 방부 등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대해 대처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다양한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는 물질을 먹으래요. 이건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5대 영양소가 중요하다. 그럼 왜? 라는 말을 한다면 사람의 몸이 인체에서 점점 작은 걸로 들어가 본다면 인체에서 뭐 계통에서 쭉 가서 제일 작은 게 세포단이잖아요. 그럼 아까 그런 영양을 세포에 넣어줬을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졌다는 거. 그쵸? 그랬을 때 이렇게 6대 영양소 각각의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작용을 원활하게 대사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뭐 밥이나 우리가 고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잘게 으깨주고 응건해주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 빵을 먹고 이랬으면 지금 비타민을 챙겨 먹어야 돼요. 이따 먹을 거예요. 이렇게 먹고 건강을 지키는 최선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우리가 골고루 제대로 된 걸 챙겨 먹는 거다. 이것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자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밑에서 보면은 맨 밑에 건 진짜 다 해야 되는 거. 운동 당연히 해야 돼요. 다들 하시죠? 걷는 거. 걷기 운동. 그래서 어저께 저 14층에서 내려왔어요. 어쩔 수 없이. 애기 차 시간이 급해가지고 내가 내려가는 게 빨겠더라고. 그래서 운동해야 되고 체중 관리해야 돼요. 지금 5개월 안 됐는데 지금 7kg 쪄가지고 임신 중이니까 나는 패스. 다들 하시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된 영양을 먹어야 돼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차려야 되지 뭐 어떻게 맨날 그렇게 뭐 고기랑 생선이랑 뭐 야채랑 어떻게 다 챙겨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는 내 눈엔 골고루라고 보이지만 하루 야채랑 과일을 이렇게 손바닥 끼고 5접시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어요? 챙겨주실 수 있어요? 챙겨주시나 봐요.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제일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작곡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비타민 D를 먹으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밑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종합 비타민을 먹으라고 하고 있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계속 연구하면서 나오는 음식 피라미드예요.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많은 뉴스 중에 그냥 하나인데 종합 비타민제를 챙겨 먹은 사람의 심장병과 뇌졸중이 44% 낮춰졌다라는 기사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예예요. 그냥 하나. 왜냐면 아까 우리가 땅을 많이 쓰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 자체가 예전보다 영양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예를 본다면은 50년대에 시금치 한 단의 영양과 90년도에 50년대에 한 단이었다면 90년도에는 시금치 20단 먹은 거랑 영양이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인데 몇 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영양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를 먹고 섭취를 해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고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 고를 때 어떻게 고르냐면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가. 이게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그 종합 비타민이라는 거와 멀티 비타민은 다르더라고요. 멀티라는 게 원래 다양한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종합 같잖아요. 멀티 비타민에는 뭐 3-4가지 비타민과 3-4가지
비타민만 있어도 멀티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종합 비타민은 저희 헬스팩을 보자면 13가지의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영양소를 균형 있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그네슘과 칼슘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흡수가 되잖아요. 뭐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으면 더 좋고 막 이런 거 들었었죠. 흡수에 도와주고 비타민 K는 뼈에 착착 달라붙게 하고.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칼슘만 사면 되고 아연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들만의 짝꿍이 있는 거예요. 짝꿍이랑 같이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효능이 충분한가? 이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잖아요. 어딘가에서 검증된 게 있는지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체 유용률이 높은가? 이것도 우리가 모르죠.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없나 봐야 되고 안전한가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랬을 때 그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라고 최근에 또 교보문고에서 그 베스트셀러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솔직히 많은 기업들이 표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과 뭐 캐나다 이런 거기에 나와 있는 종합 비타민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에서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제품들을 모아가지고 검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이 잠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생체 이용률이 어떤지, 어느 정도 이제 몸의 인체에 흡수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에스더 박사는 그 유산화를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의사들도 보면 예방의학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진단의학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에스더 박사는 예방의학을 선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 먹기 위해서는 정말 먹으려면 골라서 먹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이용해라 라고 해서 유튜브에 보면 되게 여에스더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책을 이용하시라라고 하고 있는 거고 이 뉴트리션 서플리먼트에서 저희 유산화가 항상 1등을 하고 있어요. 뭔가 다르다는 거죠. 제조 기술부터 지금 6판까지 막 나와 있는데 6판에서는 제조 시설부터 다 체크를 하거든요. 영양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안에서도 1등 제품이 유산화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그냥 먹는 거를 쫙 나열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많이 완전 점점 늘어나. 일단은 종합 비타민, 비타민이랑 미네랄이랑 칼슘하고 항산화제 들어가 있는 종합 비타민 기본. 종합 비타민 기본에다가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옵션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 남편이 깜빡하고 안 챙겨갈까봐 지갑 위에 딱 하나. 왜냐면 남편의 건강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맞아. 많이 먹여야 돼. 근데 어떤 남편은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소비자분들한테 그래요. 먹어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다. 근데 내가 물을 떠다 바쳐야 돼. 물 떠다 바쳐도 너 먹지 않냐. 어떤 분은 입에 털어놔줘도 안 먹잖아요. 털어놔 주는 걸로 싸우니까. 근데 먹잖아요. 먹으면 그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남편은 초반에 잘 안 챙겨 먹다가 이제 떨어지면 저한테 말해요. 저는 그럴 때 기뻐요. 또 말하는구나. 기뻐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유산이었지. 종합 비타민인데 들어있는 성분은 똑같아요. 단지 함량만 애들에 맞춰서 넣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첫째가 되게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원래 이것도 안 씹어 먹었어요. 갈아줬어야 돼요. 저것도 갈았어도 겨우 웩 하면서 돌이켜보면 다 내 스타일. 그런 것을 싫어해요. 근데 지금 씹어 먹어요. 아침에도 이거 먹고 약간 비염이 있으니까 대비하기 위해서 글루카민하고 시산백하고 키 커야 되니까 칼슘까지 다 갈아서 먹이고 보냈거든요. 근데 저는 덜 갈아 먹인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거를 씹어 먹는 것 자체만으로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든든해요. 아침에 좀 덜 챙겨줬다 싶을 때 이거 하나 먹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영양을 챙겨줬다. 그래서 오늘은 우유에 그 바닐라 맛 쉐이크. 원래 이런 것도 안 먹었어요. 근데 먹어주니까 감사해. 든든해. 밥 먹은 것보다 솔직히 이렇게 먹고 가면은 오늘 한 끼는 영양 딱 채워서 내가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든든해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그 비염이 있어가지고 그 염증에 좋은 거예요. 염증 제가 탁월한 포도씨랑 비타민C랑 같이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딱 연결된 게 있거든요. 이런 공법이 다 특허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개로 연결했을 때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얘를 항상 집에 구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포키논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 혈압을 위해서 먹이고 이틀 전에 가져갔어요. 비전에서 아직 안 주고 있어요. 나 먹을까? 남편 줄까? 안경이 되게 쓰고 렌즈도 써서 분명 안구 건조증이 있을 건데 주긴 줘야 되는데 엄마를 줘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그네칼티 이름 그대로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애들이 성장기가 오기 전에 한껏 많이 먹여놔야 그 기운은 나중에 클 거잖아요. 성장기도 뭐 다 더 먹여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먹였고 프로포사 글루코사민 저는 가끔 여기 손목이 급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그때 많이 먹고요. 저희 스폰서는 비가 오면 저보다 젊은데 아프대요. 그래서 꾸준하게 챙겨 먹고 있고 이건 비타민 D. 임신 중에 지금 옛날에는 첫째 둘째 때 비타민 D 챙겨 먹으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메가랑 비타민 D랑 칼슘이랑 또 뭐지? 철분 이렇게 먹으래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또 챙겨 먹는데 검사한 수치가 나왔어요. 35가 정상인데 저 41. 너무 좋대요. 이렇게 나왔고 유산균. 그래서 유산균은 지금 두 가지 균주에 들어가 있는데 소장과 대장에서 확실한 그 역할을 하는 균주 두 가지 들어가 있는 거고 알로엔즈는 알로에 피부에 좋은 거 아시죠? 알로에가 들어가면 장을 이제 건강 관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다시 피부까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헤파실 간에서는 우리 몸에서 한 450가지 이상의 일을 해요. 지금 제가 말하면서 독소가 자꾸 생기면서 간이 해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헤파실 그 역할을 도와주는 헤파실이 어기고 있고 남편 그 회사에 갖다 놔서 남편이 챙겨서 먹어요. 그리고 오메가 저희 애가 되게 예민하지만 그래도 이거 씹어 먹으니까 레몬 오일이 들어있어가지고 애들은 씹어 먹고 저는 그냥 2개씩 하루에 2개씩 2번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프라임 여성 호르몬에도 도움이 되고 남자 정자 수에도 도움이 된대요. 팔메토뿐만 아니라 얘도 되게 회식기 도움이 되고 또 비타민 C 아침에 철분을 먹으라고 해서 먹는데 철분은 공복에 먹는 게 좋고 그리고 비타민 C랑 같이 먹을 때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렌지 주스에는 아까 과당이 많다고 했죠. 얘랑 먹으면 더 좋겠죠. 제가 그 고형제 그 알약 있죠. 그거를 먹다가 저는 철분이 변비만 일으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저의 몸 상태랑 안 맞으면 설사도 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먹다가 설사가 나가지고 액상으로 바꿨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맛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렌지 주스 요만큼 먹고 그다음에 이거 폴리시 오늘 아침 먹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그 유산화의 면역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로글루카민. 애들 특히 둘째 요즘 또 다시 기침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갈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건강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딸기 맛을 좋아해요. 걔는 취향이 있지만 식사 대용식으로 저는 가끔 딸기맛 먹고 저희 애기들은 바닐라만 먹고 초코맛은 저는 안 먹고 우리 스파는 초코맛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하이버즈예요. 어제도 그렇게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속이 막 더부룩하고 네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니까 나는 조금이었다고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하이버즈를 먹고 이제 하면은 이제 갔을 때 하이버즈 역할이 그 변의 양도 늘려주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안 좋은 찌꺼기들을 쭉 끌어다가 몸속으로 빠지는 용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용계주를 좀 먹어줬어요. 내 몸속에 독소 좀 빼고 가라고 이렇게 먹고 아까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뭐 애들한테 성장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조직이 단백질이 기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쉐이크를 탈 때 몰래 이거 웨이도 같이 넣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해주면 이제 모발이나 이런 데 당연히 좋고 피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얘 조금이랑 바닐라 타서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경피도 부분을 볼 텐데요. 우리가 먹는 건 그나마 먹은 건 어디서 해독을 해요? 간에서 해독을 하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서 괜찮아요. 정말 무서운 거는 경피독. 경피독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를 통해서 흡수된 유해 물질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 딸이랑 생각해봐요. 우리 딸. 내 딸이야. 귀여워. 내 딸인데 내가 쓰는 샴푸, 컨디셔너 그리고 뭐 주방세제에서도 주방세제 우리가 막 아무리 깨끗하게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깨끗하게 안 진다고 하잖아요. 주방세제 아니면은 뭐 여성 청결제, 커서 쓰는 여성 청결제 같은 거에서 봤을 때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다면 머리로는 3.5, 이마로는 6배, 턱에서는 13배 이렇게 흡수가 되는데 생식기 쪽에서 42배나 들어가요. 근데 문제가 여자가 더 그렇대요. 남자보다 여자들의 피부로 흡수되는 게 되게 많이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궁암과 유방암이 걸린 사람들의 그런 암덩어리 조직을 이렇게 절개해서 봤을 때 그곳에서 샴푸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인체에 닿는 물품들은 근데 그렇다고 우리 다 피할 순 없잖아요. 다 좋은 거 쓰면 너무 좋지. 팩트도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거 쓰고 하면 좋은데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한데 정말 천연을 찾을 수 있다면 천연으로 써야 되겠죠. 난 소중하니까. 우리 딸도 소중하고 나도 소중하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체외로 배출되는 양은 10% 미만밖에 안 돼요. 90%가 체내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티가 안 날 뿐이지 내 몸에 쌓이고 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그냥 다 욕실 제품이잖아요.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이런 게 다 욕실 제품인데 그 욕실에서 쓰게 되면 온수죠. 온수를 쓰면서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이 욕실의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10배나 증가한대요. 이만큼인 것 같으니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욕실에는 10배나 더 높게 흡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악의 볼인 거예요. 경피독이 암을 유발하고 정자 감소랑 불임, 전응아를 출산하게 만들고 아토피, 알러지를 일으키고 우울증, 뇌질환, 불면증, 악의 볼인 거예요. 끊을 수 있는 한은 최대한 계면활성제에 들어가지 않은, 경피독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천연 제품을 골라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 피부 건강 지킴이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저희 애기들 다, 제가 이 사업한 지가 16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후부터는 다 읽었어요. 약간 그 선크림도 그 애들용으로 나오잖아요. 샀다가 꼭 남아서 버려. 그거 못 쓰겠어요. 약간 마음이 되게 불편해. 소심한가 봐. 그래서 그런 거 다 안 쓰고 이제는 유산한 걸로 바꿨는데, 일단 샤워 제품은 샴푸, 컨디셔너, 샤워젤, 그리고 포밍 바디, 너리셔까지 저희 애들이랑 다 같이 써요. 그리고 이 로션은 저희 남편도 그냥 다 같이 써요. 그만큼 좋아요. 그리고 둘째가 이상하게 요즘에 건조한지 까칠까칠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좀 짜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한 이틀 만에 금방 좋아졌어요. 왜냐면 주말에 글램핑을 하다가 얼굴이 다 튼 거예요. 하도 발바리처럼 그 추운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텄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를 따뜻한 곳에 놔두잖아요. 상해, 금방 상해요. 근데 우리 기본적으로 쓰는 화장품 봐보세요. 몇 년이 지나도 안 상해. 나 남편이 사준 막 색조화장 이런 거 지금 몇 년이, 결혼한 지가 지금 언제야. 지금 10년 다 돼가는데 이거 안 썼고 있어요. 여기에서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천연, 자기 스스로 이 안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고 파라벤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여기 안에 비타민C, 그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영양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네 스스로가 지금 방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곳에는 절대 놔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샤워젤 같은 경우에는 애들 욕조에다 풀어놓고 거품 목욕 시켜주면 되게 좋아요. 향도 되게 좋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 화장품, 저희 남편이 좀 주름이 많아요. 노화가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주름 많은데 왜냐면 햇빛을 많이 봐서 그래요. 목재 전공해서 핑계를 대면 했는데 화장품 요즘에 같이 써요. 원래 같이 안 쓰다가 도련님이 다음 주에 결혼하실 거라 가지고 은근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하더니 팩을 자기가 얼굴에 턱 붙이면서 자질 않나. 그래서 내가 그냥 토너 내 거랑 같이 써 해가지고 남편 쓰는 건 토너랑 세럼밖에 없어요. 나머지 거는 저 쓰고. 지우라고 해야 안 지울 거잖아요. 지금 화장 안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먼지가 꼈으니까 클렌징을 해줘야 더 좋죠. 근데 안 하죠. 근데 아침 일어났을 때 토너를 뿌리고 제가 통에 좀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걸 뿌리니까 저희 남편 좀 농담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야, 나 얼굴 피부 좀 약간 젊어진 것 같지 않냐? 그래서 막 더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더 달라고 하는 건 팔베토랑 토너랑 커피나 뭐 이런 거. 나머지 건 제가 챙겨줘야 되고. 이거 뿌리고 있고, 내가 그럼 도련님 결혼하기 전에 얼굴에 빵빵하게 해줄게 해서 세럼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집에 안 오네요. 얼굴 먼지 지금 며칠 됐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데이크림인데 우리 아까 선크림 애들 원래 사서 쓰잖아요. 애들도 같이 써도 돼요. 저는 이제 이거 발라요. 만약에 햇빛 쨍쨍한 날 나가야 되면은 저걸 발라줘요. 그러면은 유산화권 바르면 좀 안심이 돼요. 다 특허 받았다는 걸 제가 특허청에 들어가서 확인했어요. 미국 특허청 들어가서.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는 끝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Present is present이라고. 현재가 선물이다. 현재가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할 텐 거예요. 아파서 다시 회복하기에는 너무 늦고, 아파서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